5월 21일 날 대전에 가서 시험 보셔야 되고요. 저는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보통 제가 네이버에서 창고매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작을 하는데 창고매라고 치면은 대부분 다 제 거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다 제 거 나오고 그리고 저는 홍성훈이라고 치면 시험 때는 제가 좀 앞에 나와요. 시험 때는 좀 앞에 나와서 1등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들 다 밝히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믿고 오늘 2시간, 4시간인 4시간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창업부역 매니저를 2017년에 취득을 했고 금년에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하고 같은 주기로 5년 주기로 다시 이제 보수교육 같이 받으시고 하게 될 거니까 동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자격증 동기 하여튼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해서 시험 잘 해주시면 되고요. 나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안 적은 것도 좀 있어요. 엊그제 그 창업부역 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좀 2시간 급하게 해달라 그래서 땜빵 강의 갔다 오고 했으니까 강의에 대해서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드린 거 있으니까 그 문제집에 드렸으니까 한번 보실 때 한번 그 OMR 카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 하시는데 좀 이렇게 시험 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되게 이게 낯서시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중요한 요령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험은 10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00문제이기 때문에 과목당 25분씩 진행을 하는데 이게 시험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좀 덜한데 안 그런 분들은 너무 또 진지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서 문제가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을 끌다 보면 뒤로 갈수록 쫓깁니다. 그래서 의외로 4과목을 그냥 쭉 긁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4과목 과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하실 때는 과목당 15분의 문제를 푸시고요. 15분이 지나면 넘어가세요. 무조건 다음 이거 25번까지 해서 15분 지나면 26번으로 넘어가고 또 15분 지나면 15분 지나시면 뭐죠? 마이크 저 음은 다 좀 꺼주세요. 잠깐만요. 소리를 다 좀 꺼버릴게요.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리는 15분 단위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신분증이랑 수험표는 묶어두세요. 어디 있겠지 하지 마시고 신분증이랑 수험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두시고요. 수험장에 가시면 벽시계가 있다고 돼 있는데 없는 방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침 있는 그런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세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감독관께서 확인을 하시고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 아마 와치류 이런 것들은 허용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를 좀 챙겨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다이소 가면은 1,000원에 두 자루, 세 자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일날 시험장 가시면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계산기를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계산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캐릭터 계산기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기들이 보통 보면은 무슨 키티 고양이 그림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단순한 거니까 그런 거 가져가시면 될 거고요. 교통편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기차로 가시더라도 기차역에서부터 대전역에서부터 가시는 그 경로 그거를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기 빨리 오세요. 아니 소리 꺼주세요. 저기 누가 좀 소리 나는데. 잠깐만요. 뭘 해줘야 돼?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소리 좀 제거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시고 우리 대전역에서부터 거기 학교 갈 때는 전철이 제일 편하세요. 전철을 타고 가시면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편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의고사 강의는 지금 네 번째인가 5번째인가 같은 계속 오래 좀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여러 번 해왔던 거. 이게 왜 이러노?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제가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해 왔고요. 요번에는 조금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원래 제가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제가 유료 수강생들한테만 드렸던 부분이에요.
무료 수강생들한테 답만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이번에 책이 바뀌시고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지금 120문제 뽑아놓은 게 막 그냥 제 맘대로 뽑은 거는 아니고 나름 제가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교재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사실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 우리 저 나왔던 부분들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는 뭐 제 유료 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00문이라는 제 연습 문제집이 있어요. 그 연습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주로 가져왔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문 중에서 한 120개 정도 제가 이제 오픈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의 기술사업화 유형 부분은 사실은 좀 이 기술사업화 유형 부분이 지금 이번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재 보시게 되면 교재에 이 앞부분에 이렇게 전에는 기술에 이런 정의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기술 사업화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걸 한 부분이고 특히 요 부분 같은 것들이 문제를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1번 문제로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사내벤처가 좀 사실은 좀 창업계에서 핫한데 이거 출제하실 양반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거는 그 산학협력대는 기술지주 회사라 요거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 공유해 드리니까 혹시 오늘 그 모의고사 해설서가 없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키워드들 올려드릴 테니까 그 키워드 나중에 복기를 하세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켜졌는데 음소거 이 양반이시고 저기 마이크 켜지신 분들은 좀 꺼주세요. 떠드는 건 저 혼자 하면 충분하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기술지주 같은 경우가 그 기술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학교에 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그 용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요 실시권이라는 걸 라이센싱이라고 하고 라이센싱이라고도 하고 요 부분은 뭐냐면 기술을 꿔주는 건데 완전히 주는 게 아니고 꿔주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거. 예, 그런 정도. 그다음에 사내벤처. 요것도 굉장히 창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핫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까지 기술지주 회사 말고 요거까지 요 세 개 정도는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세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2번은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20회, 19회, 18회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요번에 교재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죽음의 계곡 하나만 있다가 20년 교재가 바뀌면서 캐즘이 들어갔어요. 캐즘이 들어갔다가 지금 요번에 22년 교재가 지금 다윈의 바다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죽음의 계곡 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저 뭐죠? 다윈의 바다죠? 네. 다윈의 바다도 좀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보실 때 제가 좀 여기다 줄 그어놓은 거 요거 저 캡처 뜯으시 캡처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거 뭐 일부러 들어오셨는데 뭐 이 지문이 많다고 다 저 넘기지 마시고 요 키워드들을 보세요. 우선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는 개발 단계예요.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서 그 양산 가기 전에 개발 단계에서 양산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캐즘 같은 경우는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와디스에서 대박이 났어요. 와디스 같은 데서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나 양산하면 못하죠.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재에서는 캐즘의 사례로 이것도 제가 지금 400문에는 요걸 좀 집어넣어서 요 사례를 갖다 놓고 요게 캐즘 사례라는 거.
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요거를 죽음의 계곡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윈의 바다에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 3번. 3번은 그 저희 교재에 지금 요게 새로 들어갔어요. 기술 작업의 주요 요소로 새로 들어갔는데 참 문제를 만들기가 그지 같아요. 문제를 만들기가 그지 같은데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개인 기업, 법인 기업. 요게 뭐냐 하면 기존의 1권에서 창업 구상 쪽에서 개인 회사를 할 거냐 법인 회사를 할 거냐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 1권에서 문제를 만들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유사하게 요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윤석철 교수님의 그 기업 생존 부등식이라는 요거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문과 장난을 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람에 관련해서는 창업자, 동업자, 그다음에 저기 멤버가 있는데 동업자 개념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창업 아이디어라는 거 또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제가 뭘 장난을 쳐놨냐면 요걸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제품을 살 때 제품의 가격보다 가치가 커야 사요? 가치가 작아야 사요?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가치가 커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원짜리,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지금 돈을 내고 지금 100원짜리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대는 뭐냐면 저 강사가 한 200원쯤 해줘야지 100원 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100원 내셨는데 제가 50원짜리 강의라고 했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가치가 커야 되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이 강의를 만드는 원가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만드는 원가가 한 200원쯤 들어요. 너무 강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100원에 강의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커야 되고 프라이스보다는 밸류가 커야 되는 지금 거꾸로 써놨습니다. 예, 그거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서는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저거예요. 요거 마케팅 하시는 또 들어오셨네. 예, 상관없어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 좀 보시고요. 자, 여기는 뭐 그냥 똑같은 내용이고 여기 시장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세요.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유형은요. 제가 좀 보면서 화면만 보니까 저도 좀 깝깝해가지고 잠깐만. 기술 개발의 유형 요거는요. 사실은 요번에 일부 새로 들어간 부분이 맞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창업 분리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뭐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요 부분들이 지금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은 뭐 문제 내기가 좀 거시기해요. 근데 요거 요 표 있죠, 요 표. 요거 자체 개발과 요거는 기존에 있었어요. 기존에 2권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문제가 아주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제가 지금 문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시스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산업이에요, 산업.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 특이라고 했는데 회사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에서도 혁신이라는 게 점진적 혁신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 혁신이 있고 기술적 혁신이 있고 획기적 혁신이 있는데 요 획기적 혁신이 양자한테 다 모두 혁신이 되는 거예요. 요 기술적 혁신일 때는 생산자한테는 뭐가 좀 좋아질지 모르지만 어 구매자한테 아주 새로운 이익을 주지는 않는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얘가 주구장창 나왔어요. 주구장창. 왜냐하면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고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거든요. 서로 그게 크로스가 되는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틀리게 만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출제인 입장에서 제일 거저먹는 문제가 뭐냐면 무슨 절차를 써라 이게 제일 거저먹는 문제 만들기가 쉽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요 표에서 요만큼 잘라 오시면 되겠죠. 요만큼 잘라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고 그래서 요거 정도만 요렇게 오는 좀 봐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예. 지금 여기 설명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좀 읽어 볼까요? 시스템 특유인데 특정 회사를 쓰면 틀린 거고요. 기술적 혁신이라고 해 놨는데 기술적 혁신이라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두에게, 모두에게 혁신. 이거는 기술적 혁신이 아니고 이거는 획기적 혁신인 거예요. 생산자한테만 혁신이면 그 기술적 혁신인 거고 그렇게 구분하세요. 네.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요거는 엄청 많이 나왔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좀 잘린다. 잠깐만. 이거로 하지 말고 이거로 끊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이거 꼭 보시란 소리예요. 자, 됐고요. 자, 기술 사업화의 능력에 관한 거. 요 부분도 사실은 기술 사업화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새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가 뛰어난 기업의 특성, 강화방의 특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제가 저희 그 밴드반 분들한테는 우리 온라인 강의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출제위원님들이 문제를 충분히 낼 시간을 갖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의 문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갑자기 문제 내라고 이제 의뢰받아서 어디 집합을 하실까 어딘지 모르지만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억지로 문제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5개 지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에 맞는 구문을 쫙 갖다 베껴 놓고 나서 답을 만들 걸 하나 틀어 버려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하실 게 여기 느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느린다의 반대말은 줄인다죠. 줄인다 그래도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뭐 요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원래 제 거 아니고 이건 원래 오타예요. 예.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능력이 뛰어난 기업의 특성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기술 사업화를 잘하기 위한 강화 방안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잘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읽어 보시면 돼요. 읽어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뭐 해설사가 없이 그냥 문제집만 보시는 분들도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얘가 3번이 답이면 3번이 답이면 나머지는 뭐예요? 맞는 얘기죠. 이 지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번 보신 다음에는 다시 또 모의고사 이거 이렇게 풀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으나 싫으나 시험장 가시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100문제 보실 거고요. 지문이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 문장에 대해서 OX를 진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를. 그러니까 맞는 구문들을 잘 정독을 하시는 게 사실은 공부에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사업화 능력이 뛰어난 기업은 광범위한 시장에서 제품을 접목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요게 사실은 좀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인데 기술 능력이 뛰어난 기업은 제품의 수를 줄여서 특정 분야에 집중한다. 말이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니고 제품의 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시장에다 적응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연구소 부분은 재수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4권에 있었던 거예요. 4권에 기업의 가치 향상 쪽에 있던 부분인데 이걸 뜬금없이 1권도 갖다 보내버리시고 4권에서 뺐어요. 그래서 뭐 이거 책을 쓰신 분의 의도? 뭐 하여튼 생각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4권에 가 있던 1권에 가 있던 이거는 문제의 고구마 밭이다. 이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다. 보시면은 안 나온 적 있어요? 20회, 19회, 18회, 17회 안 나왔나요? 뭐 16회, 15회, 13회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번 시험에 9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연구원의 인적 요소에 대한 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요령이 있어요. 잠깐. 오케이. 요거부터 드릴게요. 연구원 수에 관한 기준은 요거예요. 이거 우리 밴드반도 정리 안 해드렸던 건데 오늘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전담부서를 빼고 나면은 3570이에요. 3570. 그러니까 소기업이 3명, 중기업이 5명, 중견기업이 7명, 대기업이 10명. 그런데
인원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전담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해서 한 명으로 예외를 두는 거고요. 진짜 예외가 뭐냐면 연구원 창업해서 잘할 것 같잖아요. 벤처 창업해서 잘할 것 같잖아요. 교원 창업해서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저 연구원을 2명만 두더라도 연구소를 인정한다는 거고, 3년 안 된 소기업, 원래 소기업은 3명 이상인데 3년 안 됐으면 식구가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2명으로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야장창. 문제가 주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예? 요 2명짜리들. 예? 2명짜리들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50번까지 풀 거예요. 50번까지 연달아 풀고 쉬는 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혹시 뭐 저거 하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고요. 출출하신 분들은 좀 드시면서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의 인적 요건 중에서 이제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공돌이야, 공돌이. 자연계 학사, 공돌이, 공대생. 그리고 자격증은 기사. 그런데 공대는 4년제 대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한 애들만 뽑을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저기 큰 기업들보다는 좀 처우도 좀 부족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학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똘똘한 친구들 뽑아서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실무 경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또 무슨 뭐 저기 또 학사 못지않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은 공대생이 원칙인데 전문대를 나왔으면 2년의 경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는 이거는 고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 보세요. 대졸은 4년 대학교 나온 거죠. 전문대졸은 2년 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2년. 마이스터고는 고졸이니까 대학 졸업한 형이랑 4년 차이 나죠. 그래서 4년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2년 4년. 요거는요. 시험 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거 놓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라. 왜 안 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 3년. 그렇듯 하잖아요. 요 숫자 나오는 거 시험 공부하시면서 뭐 중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눈을 좀 세워서 좀 보세요. 2년, 4년. 마찬가지로 기사가 저건데 기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산업기사나 기능사도 2년, 4년 이렇게 추가하면 저걸 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뭐예요, 이게 지금? 공대생이죠. 공대 졸업생, 자연계 학사니까. 그런데 산업 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조업정하는 부서에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한다. 요런 게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요. 그 연구소라는 거 우리가 그 저기 왜 만화 영화에서 봤던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건물 아니고요. 그냥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사무실인데 연구를 하는 사무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실은 기본 요건은 뭐냐면 사방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독립된 방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전용 출입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는 뭐냐면 중기업, 소기업 이런 데들, 전담부서 이런 데들은 이게 안 돼도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서비스 분야의 연구 개발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이거 나와 있죠. 숫자. 외우기 어려운 거 알아요. 외우기 어려운 거 아는데 출제위원님들이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틀릴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으시려면 외우시라고. 숫자 같은 거를 못 외우시면 이렇게 눈에 잘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뭔가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으로 이렇게 칸막이 해도 공간을 인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좀 보세요.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 건물. 사업자는 주거 전용 건물에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연구소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인 사업자를 지금 그 천안 사업자는 아파트에다 내놨고 서울 사업자는 지금 제 개인 사업자를 지금 그 저희 그 단독주택에다가 넣어놨어요. 가능하다. 사업자 낼 수 있다. 근데 거기다가 연구소는 못 집어넣는다. 주거전용 건물이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연구시설 장비 한번 좀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게 장비까지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라이너가 이게 제일 환장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라이너가 있었는데 금년에 똑같은 그라이너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아니라 세부 내용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안 올려놨구나 제가 그 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똑같은 5단계 표인데 창지 건조협, 창의성, 지시, 권한 위양, 조화,
협력 이렇게 5단계였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생뚱맞게 독진 권상 협 이게 좀 더 이상해요. 하여튼 제주껏 외우세요. 1단계가 창의성이었는데 독창성으로 바뀌었고 2단계가 지시였는데 진로 설정으로 바뀌었고 권한이 양은 비슷하고요. 조정도 비슷하고 협력도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름이 특히 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얘가 이름이 바뀌어서 얘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또 재밌는 거는 기존 시험에서도 계속 뭐가 나왔어요? 2단계가 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2단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2단계에 대해서는 아주 빼꼼히 아주 좀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빠 이제 소리 켜고 봐도 돼. 아이고 저 이해담님 거기 소리 좀 꺼줘. 예. 누군지 모르지만 예. 여기 오신데 지금 꺼줘야 되는데 또 안 킨 양반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창성, 진로 설정, 권한이양, 상호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처음에 우리 저 공대생 사장님이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장님의 아이디어나 기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독특한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 공대 출신 사장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런 자기 기술 분야나 이 분야엔 또 전문가지만 경영 분야 이런 데서 또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로다 보면은 사장님 말이 틀리네? 리더십 위기가 생겨.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책에서는 고용 경영인, 전문 경영 이렇게 나와요. 전문 경영을 불러다가 뭐 지시에 의한 성장 또는 작년에 지시였고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진로 설정을 통한 성장 이걸 하게 돼요. 그럼 이때는 이 전문 경영인이 와가지고 똑똑한 양반이니까 이거저거 시키잖아요. 시키니까 어떻게 돼 직원들이 시키는 것만 해. 자치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나 몰라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할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권한을 위양을 해줘. 그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무슨 마케팅하는 애들은 마케팅 했다고 돈 펑펑 쓰겠다 그러는데 그 회계팀에서는 돈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막 싸워. 그 통제력 위기가 생겨. 그러면 다시 상호 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예산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 어떤 그런 매뉴얼이 이렇게 생겨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완전히 관료적이 돼가지고 그냥 그거대로만 또 따라가요. 그러면 다시 협력의 성장을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독진, 위, 상, 협. 그 다음에 리자, 통관, 미. 죄송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니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거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된다고. 요거를 외우실 때 그냥 통으로 외우세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시험장들 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2단계에 있는 진로 설정을 통한 성장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여기 앞에 헤더가 안 보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성장 단계가 여기 2단계가 진로 설정을 위한 성장이고요. 관리 형태가 이렇게 된 거죠. 각 기능별로. 그러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이 와서 막 이것저것 시키니까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권한이 세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안 시키면 못해. 자치력 위기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자율성 권한 부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